오늘 설용수 TV, SYS TV죠. 방송을 시작합니다. 날씨가 그동안 갑자기 추워졌고 나라 안팎에서도 매우 어려운 일들이 겹쳤습니다. 오늘은 비이성적 북한 권력,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비이성적 행동, 그 끝이 안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해서 그 비이성적 집단에 대한 경계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방송에서 남북한 군사합의의 일부를 우리가 북쪽에 연락하고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는 재고 내용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2018년 문재인과 김정은 사이에 맺어졌던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어느 일방이 자기들의 계획된 도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남쪽을 완전히 묶어버린, 그리고 북쪽에 대한 정찰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소위 불평등한 일종의 합의문입니다. 여기에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 행세를 취해왔고, 더군다나 지난 21일 유엔이 그토록 제재의 한 수단으로 강화해왔던 정찰이라는 이름의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그 위성은 한마디로 탄도미사일을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는 ICBM을 실제로 실전화할 수 있는 위험한 실험임과 동시에 또 유엔이 제재하고 핵을 가진 나라가 위성을 통해서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정찰하면 그 파괴력, 그 인명살상은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북한은 일방적으로 두 차례 실패한 위성을 지난 한 달 전에 브라디보스토크 회담에서 푸틴에게 김정은이가 구걸하다시피 해서 그 보스토니치의 우주 발사 현장을 돌아보고 아마 많은 고급 기술을 전수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21일 갑자기 북한은 위성을 발사해서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일단 모든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마 검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위성이 그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기 장착된 카메라로부터 여러 형태의 작동 상황을 한 3일 이상 걸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부터 거기에 관련된 기술자들에게 색동옷을 입혀가지고 사진을 찍고, 거기 또 현장에 김주애를 데리고 나가고, 이런 아주 엉뚱한 짓을 하더니 3일째 되는 날부터는 위성이 정찰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지점을 사진 촬영했다 그런 얘기죠. 가깝게는 우리 한국의 청주공항이라든지 계룡대라든지 대통령실 같은 중요 우리의 기관을 촬영했다. 그리고 일본의 하코다 비행장이라든지 또 미국의 괌기지라든지 이런 데를 또 그 다음 날은 촬영했다고 아주 희락락하더니 드디어 어제는 미국의 펜타곤, 항공모함, 또 와싱턴의 미 의사당 일부까지를 촬영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의심하는 것은 정찰이 위성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일주일 정도 상황을 검증해 봐야 되고, 그것이 또 설령 찍었다 하더라도 그 촬영 기술이 과연 어디까지인 것인가,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들이 촬영한 위성의 목표 지점을 밝히지 않으면 그건 얼마든지 이미 노출되어 있는 시설들이에요. 미국의 펜타곤이 어디 땅속에 감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청주공항이 어디로 공중에 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다 촬영했다, 그리고 발표를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이 구글 지도에 들어가 보면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지역, 지점이 구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우리 네이버에서 밝혀주듯이 얼마든지 다 노출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항공모함도 지금 부산항에 칼빈스노가 들어와 있어요. 저도 그 항공모함에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신문사 사장 시절에 직접 올라가서 7천여 명의 해병대 전사들과 같이 전 얼굴을 맞대고 대담을 했고 또 구석구석을 돌아봤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들리는 말은 그 형제가 항공모함원에서 근무를 같이 3년간 했는데 제대한 날 입구에서 만났다고 그래요. 어디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렇게 큰 배예요. 그거 다 노출 바다에 떠 있어요. 그리고 전함이 다 따라다녀요. 그거 얼마든지 일반인 카메라로도 찍는 겁니다. 그걸 촬영했다. 마치 큰 성과처럼. 아마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북한 인민들일 것이고 북한의 군대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어제 민주평통 전원회의에 오셔가지고 북한의 소위 핵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거기에 대한 소위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미관계, 한미일 관계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힘의 필요를 강조했어요. 아주 제정신이 아니고는 제정신을 같이 잃어버리지 않고는 저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어린애 춤추도 춤추고 있어요. 거기 꼭 김주애를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더니 드디어 노동신문이 김주애에 대한 아주 엄청난 파격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김주애를 샛별이라는 거예요. 조선의 햇별. 그리고 여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김주애가 후계 구도를 그리는 사람으로서 또 올라온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 일부 전문 매체들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혈통은 남성을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 딸에게 상속을 주려고는 생각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김정은에게는 공식적으로 내세울 만한 아들이 없어요. 지금 이설주 밑에서 4살짜리가 하나 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성월 사이에도 11살짜리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면에 내세울 수가 없어요. 최근에 또 현성월이가 현장에 잘 안 나타납니다.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김여정이하고 사이에 굉장한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어쨌든 불안한 권력이 이성까지 잃어버렸으니 지금 10살 된 딸내미에게 무슨 조선의 햇볕이니 여장군 이런 칭호를 붙이는 것은 정확하게 후계 구도를 그리고 있다고 봐도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그동안 김정은이가 한 달간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2번의 정찰 위성 실패를 하고 고민에 쌓였고 자기 나름대로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주궤도에 올리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 기능이, 그 역할이 정찰 위성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누구도 확인이 안 돼요. 또 일부는 가짜 위성을 발사해놓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김주애를 바짝 노동신문이 정확하게 조선의 샛별이니 또는 여장군이 이런 표현은 마치 항일 투쟁을 날조해 가지고 북한에 나타난 김일성 앞에 써주었던 그 용어들이 거기 나타난 거예요. 해방 전쟁의 영웅이니 무슨 조선의 샛별이니 이런 말을 써서 김일성이 등장을 알렸던 50년대 북한의 언론 매체들의 역할을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희귀한 일을 하나 북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난 27일, 8일 지방 대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지방의회죠. 의회를 대표자들을 뽑았다 그 말이죠. 근데 투표함을 갑자기 빨강색하고 청색으로 놓고는 청색은 찬성표를 던지고 후보자를 이미 내정해 놓고 또 후보자도 없는데 반대표를 빨간색에다 넣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결과를 발표했어요. 처음으로 반대표가 0.037%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99.80% 가까이가 찬성표가 나왔는데 반대표가
0.2 내지 3% 정도가 반대표를 찍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참 희귀한 일이에요. 물론 북한 정권이 48년 출범하고 나서 한두 번 반대표가 있었다고 기권표도 있었고, 근데 한 60년간 100% 찬성에 100% 투표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 반대표가 0.03% 정도 반대표가 나왔다 이게. 그 무슨 회개한 짓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총칭해서 북한의 비이성적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경계할 것인가. 지난 11월 22일 날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DMZ 일대에서 비행을 금지시켰던 북한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공중정보죠. 일반 정보, 휴민트 정보 말고 정찰 위성 내지는 공중에서 우리가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구역에 제한해서 정보를 탐지하던 그런 내용을 상쇄시켜 놨다가 이번에 우리가 일부 촬영 지역을 확보해 가지고 공중 정찰을 시작하니까 북한은 원천적으로 9.19 합의를 무효화시킨다고 그러고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니 각 쌍방에 11개씩 GP 축소를 폭파했었죠. 9.19 합의 때. 그것도 앞에도 얘기했지만 불공정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GP 숫자가 전혀 달라요. 우리보다 10배 많아요. 근데 거기서 숫자를 똑같이 줄여놓으면 누가 더 축소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신축하더니 다시 건물을 세우더니 거기에 중화학무기를 들고 들어오는 병사들의 모습이 우리 군에 의해서 촬영됐습니다. 다시 GP를 재건축해요. 그러더니 어제는 판문점, 남북 군사간에 대치하고는 판문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무장화되어 있어요. 권총을 몸에 지니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북쪽 대표들이 권총을 차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GP에는 신축과 동시에 중화학무기가 들어오고 이 남북 상호간에 60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소총으로도 공격이 가능한 거의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 중화학무기를 들고 들어왔어요. 또 긴급히 건축을 해요. 높은 고지에. 그러니까 그들은 정찰 위성을 띄울 만한 항공기가 없으니까 아마 고지가 북쪽이 좀 높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장거리 발연장 로켓 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반동 포지요. 이런 것들을 들고 들어와 가지고 남쪽을 위협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긴장을 점차 고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남북 관계를 들여다볼 때 우리가 지금 북한의 비이성적 행동에 대해서 긴장해야 할 때예요. 바짝 정신 차려야 돼요. 국제사회가 우리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확대되고 있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도 그것이 무력 충돌이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 레바논 인근에 있는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있고 헤즈볼라가 로켓볼을 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확전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차피 두 전선에 들어가서 지원 안 할 수 없고 이 기회를 어쩌면 중국이 대만 공격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패권으로부터 기술 패권, 화폐 패권까지 가다가 결국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바로 한국에 있는 미군은 즉각 평택항을 통해서 대만 사태에 개입할 겁니다. 그럼 한반도가 공백이 돼요. 1950년 한국전쟁도 주한미군이 군사 고문단만 남겨놓고 철수해버렸기 때문에
한국전쟁이 난 거예요. 그와 똑같은 상황이 한반도에 재현된다고 할 때 북한 권력은 흥분돼 있어요. 이성을 잃고 있어요. 거기다 눈 감은 장님이 눈을 떴으니 얼마나 별천지가 보이겠어요. 흐리어지만 아마 위성이 촬영해서 갖다 줄 수도 있어요. 그거 다 이미 노출되어 있는 장소들이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김정은 권력은 흥분할 수밖에 없죠. 그냥 날마다 잔치하고 있어요. 거기에 딸을 데리고 가서 샛별이니 여성 장군이 있다고 소리하고 있어요. 이게 이성적 집단이냐 이게. 이성을 잃었을 때 나타날 행위에 대한 결과적 책임, 그 피해는 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발언만 강경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 그 다음에 한미일 공조, 한미 동맹의 강화, 핵 억제력의 확장을 시급히 서둘러가지고,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다 한반도에 와 있어야 돼요. 조금 더 자리를 비면 안 돼요. 그래서 이성을 찾을 때까지 북을 힘으로는 힘 견제하고, 우리 국민이 정치 싸움 좀 그만하고 나라 걱정 좀 해야 돼. 나라 걱정. 지금 이 허공에 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방송부터는 북한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좀 알려주는, 우리 국민에게 너무 통일 문제, 대북 관계, 이게 소홀히 다뤄지고 있어요. 지금 지방의 강연을 얼마 전에도 전주도 다녀오고 문경도 다녀오고 그랬어요. 근데 전혀 손들고 아무도 이 운동을 하는 단체가 없어요. 그나마 신통일 한국을 주장하는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이라든지 UPF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 모든 국민이 새로운 마음으로 이 비이성적 집단들 행위를 철저히 경계하지 않으면 그들은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북한은 권력 말기에 와 있습니다. 오지금은 지금 40세 근접한 김정은이가 권력 후계를 벌써 구상하고, 그 딸내미에게 여장군인이 큰 조선의 별이라고 하면서 축계 올려 세우는 북한의 동태가, 태도가 얼마나 비이성적입니까? 이런 현실 앞에 직면해 있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 우리 국가의 자세, 정치인들의 자세, 모든 국민이 일치다, 특히 젊은이들 허공에 뜨면 안 돼요. 과거 80년대는 NL이니 PD니 해가지고 민족 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냐 가지고 논란을 일으켰어요. 그거 다 의미 없어요. 지금 북한 헌법 90년 이후에 북한 헌법에는 민족 자체가 김일성 민족이에요. 헌법도 김일성 헌법이에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자체가 김일성 김정일 국가예요. 그들은 지금 이제 완전히 김일성 김정일 주의 이지화해버렸어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 선대에 주장했던 모든 체계나 이론들은 담론 형식으로 끝맺고,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학에서는 순수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지금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건 실천 이데올로기야. 실천 이데올로기는 인민 대중주의를 전면에 내세웠어요. 근데 인민이 지금 배가 제일 고파요. 말리마 운동도 해결 안 돼요. 새로운 고난의 시기가 왔어요. 다만 지금 위성 하나 띄워놓고 흥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초라해요. 그리고 9.19 합의를 우리는 일부 수정을 요구하면서 이미 예고했지만 북한은 완전 무효한다고 하면서 좀 해안선에 우리 오개도서를 쳐다보이는 해안포라는 게 있어요. 전면에 공격을 쓰는 포예요. 포진지예요. 그걸 지금 두서너 개만 열고 있더니 지금 거의 다 열은 것 같아요. 일시에 오개도서를 점령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점도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남북 군사 합의는 연평도 백령도에 있는 K9 자주포 훈련을 위해서 포항까지 1200km를 배로 자주포를 싣고 가서 군인들이 연습 기지에 가서 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런 어리석은 합의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철저히 경계하면서
그들이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에 대한 억제를 철저히 강화하는 시대적 정신무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습니다. 감사합니다.